네,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텐서플로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브러리고 딥러닝을 위해서 특화된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다.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가장 많은 이쪽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구글에 잘 짜여진 소스 코드들이 아니면 많은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그 알고리즘들이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 기반의 그 위에 하이 레벨로 케라스나 파이토치들도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텐서플로우를 학습을 하신 이후에는 뭐 케라스나 파이토치 등 뭐 둘 다 뭐 좋은 거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tf.constant variable placeholder가 있는데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볼 테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stf로 많이 가지고 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의 constant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렇게 하면 쉐입은 정해졌지만 타입은 정해졌지만 값이 안 되는 거죠.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먼저 b를 뭐 tf const define을 하겠습니다. constant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쉐입을 이렇게 1,3으로 하면 2로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쉐입이 이런 거고 엘리먼트는 4니까 4,4,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b 하면 역시나 자 이제 관심 있는 게 a를 이렇게 더해보죠. 그리고 b는 a 곱하기 b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뭐 print a를 하겠습니다. 또 그 값이 없고 print b를 해도 그 값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텐서플로우의 특징이라고 했죠. 텐서플로우는 일단 얹어만 놓고 어디에 세션에 그 세션을 한꺼번에 런을 해서 했을 때만 결과를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보통은 df.세션을 열고 연 다음에 액세스 런을 해서 a를 보면 그 값이 5, 6, 7 a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a는 더한 거였으니까 4, 4, 4랑 더하면 5, 6, 7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b를 보면 곱셈인데 어떻게 4, 8, 12니까 보시면 4, 8, 12로 엘리먼트 와이즈 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는 제가 곱하기를 하고 싶으면 tf. multiply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b를 리절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세션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고 얘를 as ses로 한 다음에 그 리절트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리절트를 실행을 시키고 이것을 아웃풋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print 아웃풋을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세션이 자동으로 연산이 끝이 나고 이 위드를 빠져나가면 이제 클로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션을 열고 닫은 결과를 끝난 다음에 클로즈를 하고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클로즈를 했죠. 그리고 나서 print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만약 이 결과를 프린트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아웃풋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닫아야지만 결과가 나옵니다. 예. 세션을 닫고 나중에 뭐 세션을 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run b를 하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션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constant와 tf 세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variable은 optimization은 decision variable 같은 것이다. 그래서 x1을 예를 들어서 대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initialization입니다. 1과 1을 assign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요런 쉐입의 값을 가지는 미지수 unknown decision variable인데 제가 iterative 하게 할 거니까 최초에는 1,1을 가지겠다 거죠. x2도 마찬가지로 제가 define을 해보면 여기서는 2,2로 하겠습니다. 정의를 했고 y는 x1 플러스 x2 하면 y를 프린트하면 당연히 프린트 y를 해서 보면 없겠죠. 쉐입은 있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세스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세션으로 열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decision variable에서는 글로벌하게 initialize를 해야 돼서 run int를 하면 이제서야 그 initialization이 되는 그 첫 번째 값을 x1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run을 해서 x1을 넣으면 x1 값이 1, 1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값이 없었죠. 뭐 예를 들면 여기다 print x2를 해보면 값이 없는데 이제는 x2를 하면 그 값이 얹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un해서 y를 하면 각각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그 더한 것이 여기 미리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세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켰으면 다시 실행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decision variable까지 했고 이제 placeholder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aceholder는 decision variable와는 좀 다르게 역시나 어떤 값들이 들어갈 공간의 빈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빈 껍데기에 딕셔너리 형태의 그러니까 껍데기이기 때문에 쉐입이랑 타입은 미리 디파인 되어야겠죠. 그리고 매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값들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를 tf.placeholder placeholder를 먼저 하면 예를 들어 float를 타입을 정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x는 하나랑 이제 이렇게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세션은 tf 로 하고 해서 run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뜨겠죠. 왜냐하면 얘는 placeholder로 define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딕셔너리를 하고 여기는 딕셔너리 형태로 x에다가 뭘 넣을 거냐? 여기다 지금 x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 쉐입을 2,2로 하겠습니다. 2,2로 하면 x에다가 실제로 이제 x에다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값은 1,2 또는 그 밑으로 줄을 바꿔서 3,4 이렇게 하면 1, 2, 3, 4 쉐입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쉐입이 3인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정확하게 쉐입을 define 해주고 타입도 define 해주고 세션을 연 다음에 placeholder를 실행을 시킬 때는 feedDict라는 feed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딕셔너리 타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x가 placeholder 또는 여기가 ke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value의 형태로 placeholder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타입으로 A와 B를 이렇게 define하고 sum을 한 다음에 이제 할 때마다 런을 해서 sum을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feed를 하고 A에는 뭘 넣고 B에는 뭘 넣고 shape이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2,2를 넣겠고 B에는 2,2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면 얘를 뭐 아웃풋이라고 하고 얘를 아웃풋이라고 하면 3, 4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 A와 B를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껍데기에 2를 A에 넣고 2,2를 B에 넣고 근데 sum이라는 것이 여기 define이 되어 있습니다. sum은 그 다른 색깔이 지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Y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3,3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place TF의 constant variable placeholder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manipulation, 텐서를 어떻게 manipulation, 뭐 더하기, 곱하기, reshape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onstant shape이니까 여기는 보면 x1은 111입니다. 그리고 x2는 222. 그래서 add를 하면 되고 실제로 세션을 열어서 결과를 보면 33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여기는 차이는 여기는 이렇게 되면 shape이 2x3, 2x3이니까 행렬이 나오겠죠? 이렇게 엘리먼트는 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시이고 행렬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컨스턴트를 1, 2, 3, 4, 2, 3 우리가 실제로 보는 행렬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행렬처럼 계산할 때는 MAT 뭐라고 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 2와 2, 3을 곱해서 8이 나왔고 3, 4와 2, 3에서 18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 2와 2가 이렇게 곱해져서 2, 4가 나왔고 3이 3과 곱해져서 9, 3이 4와 곱해져서 12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텐서플로우 내에서 곱셈은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reshap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먼저 define을 하고 나서 shape를 바꿔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tf의 reshap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를 넣고 shape을 뭐 예를 들어서 4,2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x이라고 두면 뜻을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씩 묶어서 4개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4/2의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4/2니까 1, 2, 3, 4가 밑으로 내려오고 5, 6이 밑으로 내려오고 7, 8이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또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2, 4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 이렇게 하면 리쉐입을 하는데 x는 무조건 2줄 그렇기 때문에 1, 2, 3, 4 이 마이너스 1의 역할은 x에 대한 쉐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정보를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2,4로 쓰기가 생각을 해서 쓰기가 이건 뭐 x의 개수가 8개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쓰면 됩니다. 뭐 제가 이걸 세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쉐이핑까지 살펴보았고, 이제는 텐서플로어가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라고 했으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풀어보는 예제를 텐서플로어의 문법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 우리가 산지 알고 있지만 옵티멀한 솔루션이 실제로 텐서플로어에서 뉴메리컬하게 풀었을 때도 오메가가 4로 주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인풋을 하고 오메가는 디시전 베리어블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사이즈는 뭐 0에서 시작을 하죠. 0에서. 그리고 D 타입은 뭐 TF 플로트로 하면 될 것 같고 16 이렇게 해서 오메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오메가가 그 TF 발음되면 무조건 이렇게 해서 TF 글로벌로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무조건 미리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세션을 열고 그 세션에다가 런을 하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에 0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코스트가 오메가 마이너스 4인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16입니다. 여기를 일단은 이렇게 제곱이 아니라 그냥 곱하기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한번 여러분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에다가 제곱을 할 거면 이렇게 해서 제곱인 거고 아니면 TF 매트릭스 뭘로 해서 오메가 콤마 오메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세 개, 요 두 개는 코멘트로 남겨두고 다르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 다음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옵트를 이제 TF에 트레인을 시키는 거죠. 트레인 내부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하고 제가 여기를 이것은 미니마이제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미니마이즈를 하고 뭘 할 거냐 코스트를 하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러닝 레이스 하고 얼마로 알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정확하게 0.05 이렇게 한번 값을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는 세션을 열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오메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걸 예측하는 거죠? 이니셜만 했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세스의 이니셜은 될 거고 여기에 오메가 값을 보면 오메가 값을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하면 0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한 번 이터레이션을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세스의 런을 해서 뭘 옵티마이즈를 한번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 오메가가 디시전 베리어블이니까 업데이트가 될 테고 그 값을 보면 0.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실행을 하면 또 이렇게 손으로 한 번 더 하면 76 계속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어디로 가는 거죠? 정답은 제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4로 다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리피트 반복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손으로 직접 실행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포문을 써서 in range에 뭐 100번 하고 여기를 끝이 나면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3.33439 뭐 이걸 1000번 그러면 지금 레졸루션 때문에 4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여기를 뭐 이니셜을 다르게도 한번 바꿔보죠. 1이면 처음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럼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하면 1.3 이거를
1000번 실행하면 역시 4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제 쭉 저희가 시험에서 보시면 오메가를 디파인하고 코스트 디파인하고 러닝 레이트 세션을 연 다음에 글로벌리 이니셜라이즈를 한 거죠. 세션을 열었으니까. 그리고 옵티마이즈를 하고 실행을 시켜서 30번 반복을 하면 쭉 값이 와서 쭉쭉쭉 해서 3.88 이거를 30번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하면 그 결과 끝이 날 때 결과만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한 300번 하면 3.99 자,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딥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필요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예시를 통해서 드렸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텐서플로우에는 텐서플로우 컨스턴트 베리어블 플레이스 홀더라는 개념이 새롭게 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된 다음, 재료를 다 준비한 다음 그것을 세션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돌린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 했으면, 그리고 그 텐서플로우 내에서의 매니플레이션과 연산을 어떻게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텐서플로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시면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라고 생각하시고 딥러닝에 특화되어 있다. 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텐서플로우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습니다. 여기서는 x와 y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주어지는 포인트이고, tf.variable로 decision variable 오메가와 b 둘 다 스칼라이고 predict 하는 값이 y hat입니다. y hat가 주어진 x에 코러스펀딩하는 y와의 스퀘어드 로스를 계산해서 그것을 로스로 하고 미니마이제이션을 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는 여기 개념에서는 x와 y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옵티마이즈 할 때,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1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x는 트레인 x의 x 좌표, 트레인 y의 y 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코딩을 했는데, x라는 것은 칼럼 벡터로 여기 m이 13개였습니다. 13by 1, y도 13by 1, 그리고 오메가는 0, 그러니까 스칼라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중에는 일반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0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홀더와 x를 했으니까 이제 y predict는 tf matrix multiplication이겠죠? 에 지금 x가 세워져 있고 각각의 x 곱하기 오메가를 하면 오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오메가가 브로드캐스팅 되어서 다 곱해진 것에 하나의 칼럼이 될 겁니다. 여기에 tf.add를 해서 b를 하겠죠. b도 역시나 이것은 칼럼 벡터입니다. 칼럼 벡터이고,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까지 y 프레드가 y 해시니까 y 프레드와 y의 뺀 것을 빼죠. 빼고 이것을 tf 스퀘어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곱까지 와서 지금 이것이 엘리먼트와 이제 칼럼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를 로스라고 하고, 그 다음 얘는 벡터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듀스 민을 해서 로스를 하면 이게 숫자가 하나가 나오겠죠. 숫자가 하나. 평균을 취한 거니까. 여기는 이 예시로 하면 여기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코드에서 sum 여기에 1 over m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을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을 업티로 디파인을 했고, 세션을 열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해야겠네요. 이터레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C에다가 저장을 하고 세스웨 런을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고 로스도 보죠. 그런데 할 때마다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플레이스홀더에 넣어야 하니 feed 딕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올라가 보시면 트레이닝 x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y도 트레인 y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 c 값은 로스 레코드에 어펜드를 하고 c 값을, 그리고 나서 오메가와 b 값을 아는 것이 원하는 거니까 그것을 돌려서 밸류에 저장을 하고 아랫부분에 보면 그걸 프린트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그래서 보시면 에러가 났네요. 미스몰. 여기서는 곱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계산을 이터레이션 하는데 이터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b 값과 오메가 값을 가지고 수렴성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 빨리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죠. 100번 이렇게 해보고 수렴이 떨어지면, 지금 좀 수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오메가와 b를 가지고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좀 아직 지금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거 좋은 예시네요. 이것을 보시면 이터레이션을 100번에서 1000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렴을 했고, 다시 지금은 100번 했을 때는 이랬는데 1000번을 하면 수렴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리그레션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해 봤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tf.s를 가지고 with에서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았으니 동일한 결과가 나올 테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텐서플로우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x가 스칼라가 아니라 이제 x가 x1, x2로 이제 2차원에 있는 것이고, 오메가에 있는 바이어스를 오메가 안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게 in이라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3by 1입니다. 그게 x 하나의 포인트에 대한 좌표이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전체를 하나의 스키니 매트릭스 만들기 위해서 제가 라지 x,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좌표는 트랜스포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간에 계산할 때 x 트랜스포즈 오메가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가 x가 있는데, 실제로 코딩을 할 때 보면 이 라지 x를 캐피털 x를 쓸 때는 트랜스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 제너레이트를 한 거고, 관심 있는 것은 트레이닝 X, 트레이닝 Y로 제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플레이스홀더에 플레이스홀더와 같은 사이즈의 플레이스홀더를 만들고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그 플레이스홀더에 train under X와 train under Y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X는 캐피털 X는 n by 3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 x1, x2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건 칼럼 벡터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엘리먼트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쭉 만든 스키니 매트릭스고, Y는 긴 칼럼 벡터고, 오메가는 3개가 되겠죠. 3개 오메가. 자, 이제는 저희가 코딩을 해야 될 것은 역시나 y 프리드가 여기서 보시면 요 h 오메가는 시그모이드, 다시 h 요 부분은 여기는 오메가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됐고, x와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x 곱하기 오메가가 되었고, x는 이렇게 세 줄이 있는 긴 거고, 오메가는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m개의 엘리먼트 가진 칼럼 벡터 하나가 되었고, 각각을 이제 그 시그모이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역시나 엘리먼트 와이즈 시그모이드를 한 칼럼 벡터입니다. 이것이 y predict고, 제가 원하는 로스는 이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y 곱하기 엘리먼트 와이즈, 다음 tf log y predict가 되고, 플러스 1-y 곱하기 tf log 1-y predict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여기가 이제는 이건 역시 칼럼 벡터입니다. 그리고 민을 서메이션하고 평균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로스를 tf reduce mean을 하는데 해서 로스인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여기는 원래의 옵티마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동일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feed dict x에 캐피털 X입니다. 그 train X를 넣고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직접 우리가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해보면 수렴을 한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니까 여기를 다시 지우고 이를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로스를 tfnn의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지스가 있고, 그 다음 라벨즈가 있습니다. 라벨즈에 원하는 y, 근데 이거 y는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플레이스홀더. 여기는 우리가 계산한 y predict를,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 안에 시그모이드가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계산하지 않겠죠. 여기는 x 트랜스포즈 오메가에 대한 것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를 씌우고 이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y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잠시만 살펴보시면,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그래서 결과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플러스를 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제가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생략한 거라서 지금 여기서 설명된 거랑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텐서플로우로 여러분들이 좀 그 문법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딥러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좀 그래도 익숙한 머신러닝을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텐서플로우로 코딩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decision tf.variable이 뭔지, placeholder가
플레이스 홀더의 개념이 좀 익숙하시지 않으시면 만들고 나서 매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거기에다가 얹어서 계산을 하고 또 다음 이터레이션에는 다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지 아니면 뉴메리컬한 옵티마이제이션 솔버 방법을 활용을 해서 솔루션을 찾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디시전 베리어블드 값을 읽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롯도 할 수 있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드를 가지고 피지컬하게 어떤 지오메트릭하게 해석도 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 레벨에서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텐서플로우에서 많은 인베디드 된 펑션을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인베디드 펑션으로 구현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예,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